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14년 동안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를 했고 작년 6월 30일부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군에서 복무를 하면서 얼마나 많고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목격했습니까? 또 주워 들은 얘기도 많겠죠. 자, 오늘은 그 군알모 시리즈예요. 군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주제는 병사와 여군 간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그 땡땡이 뭡니까? 퀴즈예요, 퀴즈. 그 땡땡. 누구랑 누가 한다고요? 그게 중요하죠. 주체가 중요하죠. 병사하고 누구예요? 여군입니다, 여군. 이 여군에는 부사관도 있겠고, 뭐, 간부도 있죠? 간부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초임이에요, 초임. 초임이 아닌 경우는 못 봤습니다. 초임인 경우에요. 병사는 남군이죠? 남군. 자, 병사 의무복무하러 군에 가는 우리 청년들의 나이는 연령이 어떻게 되죠? 20대 초반이죠? 대부분이.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제가 법무참모를 할 때 나이가 들어서 온 친구도 봤어요. 28살. 군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20대 초반이 주를 이루고 여기서 여군은 초임이니까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이가 더 드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이제 불륜으로 가는 거죠. 불륜으로 가고 초임, 그러니까 여군 초임 여군이 부사관이라고 하면 보통 하사죠. 하사예요, 하사. 중사도 많이 못 봤어요. 거의 하사고요. 간부 같은 경우는 대위까지는 봤습니다. 소위는 잘 못 본 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 사건이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위가 중위대위, 중대위가 좀 많았어요. 여군 간부인 경우에는.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땡땡은 뭡니까? 여기서 땡땡은 연애겠죠, 연애. 연애입니다, 연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자잖아요. 남녀 간에 나이도 비슷하면 당연히 사랑할 수 있죠. 연애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군대라고 연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연애를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마침 또 직업이 다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무복무도 군인인 거니까 두 남군과 여군이 연애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연애랑은 좀 달라요. 차원이 좀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륜도 민간인의 불륜과 군인의 불륜은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르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뭐 잠깐 얘기를 하면은 세어나가자면은 자, 초임 간부들이 일로 가면 미혼이잖아요. 미혼인 병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혼인 병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미혼이에요. 미혼인 병사랑 연애를 하면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연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기혼인 간부랑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불륜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군에서 불륜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옷 벗고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쾌락이 내가 맛본 그 쾌락의 대가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쾌락이 더 크겠어요. 그래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군에서 불륜을 하면은 뭐예요? 그 다음 절차는 파국이죠, 파국. 안 들키면 모르겠는데 들키면 그냥 파국이다. 많이 있죠. 예. 초임 여자 하사랑 뭐 지휘관, 뭐 높으신 분은 뭐 사단장님도 있었죠. 그런 사건 우리 기사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표적인 뭐 사단장님도 있고 연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고 많아요. 그런 경우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건 불륜이니까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 오늘은 뭘 다룰 거냐면 병사와 여군의 사랑, 연애 요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원래 그 관계는 굉장히 합법적이죠.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 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는 거는 어느 조직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조심. 첫 번째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일은 있다. 발생하고 있다. 어디에서? 영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영내에서 발생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녀가 좋아하면요 그 눈빛을 숨길 수가 없는 거는 아시죠? 연애 한 번쯤은 다 해보셨잖아요. 눈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병사는 일단 영내 생활을 하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고, 여군도 초임인 경우에는 거의 부대에 많이 있죠. 일이 되게 많고 관리해야 되고, 병사를 또 병력을 관리해야 되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부이기 때문에 더 그런 유혹에 쉽게 빠져요. 자, 둘이 좋아해. 연인 관계를 발전을 했어. 병사랑 여군이랑. 초임, 예를 들어볼게요. 초임 하사랑 병사랑 눈이 맞았다. 근데 같은 부대에 있어. 같은 소속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뭐, 조직에 있으면 퇴근하고 만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퇴근하고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요? 영내에서 만나는 거예요. 영내에서. 근데 영내에서 만나는 공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몰래 만나야 되잖아요. 몰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남녀가 만나서 그냥 손만 잡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행위들이 있잖아요. 행위. 예. 여러 가지 행위들을 영내에서 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발생하고 있어요.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들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들키지 맙시다. 예.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이제 영내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행위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들키시면 안 됩니다. 들키면요, 내가 수치스러운 거는 둘째 치고, 내가 이걸 들키는 순간, 여기서 무슨 행위인지는 아시겠죠? 무슨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영내에서.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화장실도 있어요. 네, 장소에 등장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걸 했어요. 그러면은 이 행위가 적발이 되는 순간 들키잖아요, 누구한테? 얼마나 눈이 많아요. 뭐 불침번도 있고 뭐 또 있잖아요. 그 밤에 안 자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군에는. 그래서 적발이 됐다, 목격이 됐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차를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꼭 비단 이런 연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 사고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군에서 어떤 일이, 사건 사고가 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차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절차는요, 보고입니다. 모든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이거 말고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몰라도 되는 그런 일까지 아침에 회의를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명칭의 회의를 합니다. 아무튼 그때 보고가 돼요. 모든 지휘관이 한 명 있으면은 1인장에 있잖아요. 모든 그 참모 기능 있죠. 그 기능에서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합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지휘계통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은 그 보고를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위에 보고하죠. 이게 지휘계통이죠. 또 위에 보고해. 그러면은 사단장까지 다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단장님까지 여기에서 있었던 1개 중대 소대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촥 보고내서 그날 바로 알아요. 그날. 예. 온 부대가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을.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 큰일 나면은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관리가 들어가고 이 지휘가 이제 죽어나는 거죠, 얘는. 예. 그리고 사고 사례 전파 플러스 사고 사례 전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 부대만 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파가 되면 타 부대까지 이제 이게 막 일파만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요,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병사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부들은 다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일개 어떤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조그만 소대야. 소대에서 내가 했던 일이 사고사례 전파를 전 육군에 쫙 뿌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죠?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정말 순수하게 사랑해서 나의 그 격정적인 사랑을 참지 못하고 했던 행동들이 이 지휘관 죽어나죠? 이 1차 지휘관 죽어나는 거예요. 그 옆에 같이 있는 부사관들도 이제 얘를 관리하느라고, 얘랑 이 여군 두 사람을 관리하느라고 난리가 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행정 기능은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다 이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고 날까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예. 영내에선 하지 맙시다. 최소한.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영내에서 애정행각 하지 말자. 그러면 소문 다 납니다. 예. 그렇고요. 자,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영내에서 연애를 해서 아니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부하 대대장이었습니다. 대대장이었는데 자기 부하 여군이랑 남자 병사랑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 대대장님은 좀 안 됐어요. 이거 관리하다가 예, 아무튼 그런 또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민폐 주지 말고 좀 참으세요. 영내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영내에서 하면 안 돼요. 너무 이게 파급력이 너무 커요.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군에서 내가 정말 사랑을 할 수 있죠.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연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자, 군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민간에서도 연애를 할 때요. 어떻게 돼요? 끝나죠. 이 연애는 언제나 끝난다. 그거를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애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연애는 끝이 납니다. 그 기간도 뭐 1개월일 수도 있고 뭐 오래 가면 뭐 2년, 3년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연애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군에서 병사랑 여군이랑 둘이 사랑을 했어. 근데 남자가 병사애가 전역을 해. 예를 드는 겁니다. 전역을 하면은 만나기가 이제 어렵겠죠. 강원도였어. 강원도 뭐 철원이야. 여군이 얘네들이 사랑을 나눈 곳이 철원이야. 근데 이 남자가 전역을 해. 그러면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다른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고, 뭐라고 하죠? 환승 이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별의 순간이 오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별의 순간이 오면 한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사랑 여군인 경우에. 병사들은 전역하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던 사건들은 여군 쪽에서 더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서 그 플러스 다양한 또 사고를 불러일으켜서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연애는 언제나 끝이 난다. 이 연애가 영원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내 연애가 내일 당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 군에서 문제되는 겁니다. 군에서. 자, 얘는 계급이 뭐예요? 병사죠. 얘는 계급이 뭐예요? 간부예요. 간부.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상관이죠. 얘가 상관이에요. 얘는 부하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얘는 둘이 아무리 애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두 사람이 있는 사적인 자리에서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는 얘한테 경례해야 되고요. 상관으로서의 예우를 해야 돼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하잖아요. 연인 관계가 되면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되게 머쓱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간 모욕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 모욕. 누가? 얘가 얘한테 함부로 하는 순간 걔는 상간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이 애인이었어요. 둘이 애인 관계인데 애인 관계이다 보면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사랑 싸움도 하고 진짜 무슨 의견이 불일치해서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자친구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여자친구의 친구들, 다른 간부 있죠. 다른 여자 간부들이 간부로 보이나요? 간부로 안 보이죠. 그냥 얘도 그냥 내 여자친구의 친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도 막말을 해. 그리고 여자친구랑 싸우다가 막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예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상관으로서. 사적인 자리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상관 모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친구랑 막 싸우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뭐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상간 폭행죄가 되는 겁니다. 상간 폭행이 돼요.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얘가 기소가 됐죠. 상간 모욕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여러분 상간 모욕은 군형법입니다. 이거 되게 세요. 이거 벌금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그냥 기소돼가지고 군형법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가지고 물론 초범이죠. 당연히 초범. 누가 민간에서 상간 모욕을 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범죄가 없어요. 대부분이 군에 오는 병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나왔냐면은 집행유예가 나왔죠. 실형이. 실형은 아니죠. 징역형. 상간 모욕은 징역형밖에 없으니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군에 왔다가 그 피 끓는 청춘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한 건 좋은데 그 결과로 내가 집행유예라는 전과자가 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너무 피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기왕성한 그 청춘 남녀들 군에서 사랑할 수 있는데 조심하자. 예. 명심할 거는 2개예요. 3개로 할게요. 첫째, 절대 영내에서는 하는 거 아니다. 2번째, 이 연애는 언젠가 끝이 난다. 그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3번째, 상간 모욕죄를 조심하자. 절대. 예, 누구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연인 관계지만 헤어지는 순간 우리는 남이 돼. 그때 만약에 상대방이 고소하면 나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게 아니죠. 예.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결국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을 구해주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이지 주변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밀어넣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명심하시고 연애하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런 사례도 아는데 그 여자 간부가 병사를 꼬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서 정말 친해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병력을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여군이 약간 이제 그런 여군이었던 거죠. 병사를 꼬십니다. 휴가 간 병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병사 입장에서는 아니 군에 가면 부대에 들어가면 내 상관이 돼가지고 내가 나한테 또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지 내 군생활이 편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군대 보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군대 보직.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군대 하면 떠오르는 거 좋은 보직이 뭐예요? 운전병, 그러니까 기술병들, 운전병이나 조리병, 취사병, 그 2개가 과연 꽃보직인가, 행정병, 그렇게 3개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자, 운전병, 행정병, 취사병, 요 세 개가 과연 꽃보직인가, 이 3개의 보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꽃보직인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가 14년간의 군 법무관 경력으로 그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